아르헨티나의 여의도의 79배에 달하는 한국 땅이 존재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웃어넘겼다. 그러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오래된 도서관에서 낡은 기록물을 직접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문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78년 6월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 아르헨티나 황무지 매입 결제.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황무지를 산다고?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더 읽어내려가자. 그날 청와대 회의의 대화록 일부가 기록돼 있었다. 경제수석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반대했다. 각하,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국내 공단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황무지라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무부 장관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아르헨티나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릅니다. 불모지에 돈을 쓰는 건 낭비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50년, 100년 뒤를 생각해야 한다. 오늘 심은 씨앗이 언젠가 이 나라를 구할 것이다. 그리고 결제 도장이 찍혔다. 그날 이후 황무지는 대한민국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나는 문서를 덮으며 고개를 저었다. 허황된 망상이야. 아버지도 실패했잖아. 어린 시절 나는 아버지를 따라 북부의 척박한 땅에서 옥수수를 심었다. 그러나 비는 오지 않았고 흙은 갈라졌다.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시로 내려왔다. 아버지는 버스 정비사로 평생을 버텼다. 그 기억은 내 마음에 모처럼 박혀 있었다. 황무지는 결코 살아나지 않는다. 외국인의 투자는 착취일 뿐이다. 며칠 뒤 지도교수 마르코스가 내게 권유했다. 소피아, 그 한국 땅을 직접 조사해보는 게 어때? 논문 주제로도 흥미롭지 않겠나? 나는 손사래를 쳤다. 교수님, 그건 시간 낭비예요. 40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못한 땅이라고요. 그러나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최근 중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더군. 중국이라는 단어가 귀에 맴돌았다. 만약 그들이 들어온다면 아버지 세대의 비극이 반복될지도 모른다. 이번만큼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결국 배낭을 꾸려 북쪽으로 향했다. 버스를 갈아타고 기차를 타고 다시 트럭에 올라타자 창밖에는 끝없는 황토빛 들판이 이어졌다. 바람에 날린 먼지가 얼굴을 스쳤다. 아버지의 깊은 주름 같은 황무지였다. 해가 붉게 물든 저녁, 나는 드디어 캄포 코레아에 도착했다. 사방은 황량했고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도 없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역시 허황된 소문이었어. 여러분,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 기록에 남아있는 진실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믿기 어려운 장면들과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 순간 우문거리는 기계음이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자 커다란 바퀴를 가진 무인 트랙터가 땅을 갈고 있었고 하늘 위에서는 작은 비행기가 초록빛 빗줄기를 뿜으며 토양을 스캔하고 있었다. 그 한가운데 한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옆에는 한국 스마트팜 사업이라는 간판이 서 있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다. 중년의 남성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김연우라고 합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입니다. 나는 당황해 그의 손을 잡았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은 흙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따뜻했다. 그는 말했다. 이 땅은 아직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곧 달라질 겁니다. 나는 단호히 반박했다. 달라질 리 없어요. 아버지가 여기서 실패했어요. 죽은 땅이 무슨 기적을 일으킨단 말입니까? 그러나 김연우는 조용히 말했다. 죽은 땅이 아니라 기다리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또 하나의 꿈꾸는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며칠 뒤 하늘을 날던 비행기가 뿌린 씨앗에서 싹이 트기 시작했다. 황무지 한가운데서 파란 빛을 머금은 새싹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잎을 어루만졌다. 촉촉한 물기가 손끝에 전해졌다. 옆에서 호세라는 농부가 놀란 눈으로 속삭였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요. 기적 같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감정을 삼키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말 가능할지도 몰라. 며칠 뒤 신문 일면을 장식한 제목이 눈을 찔렀다. 중국,
아르헨티나 북부의 1조 원 투자 계획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중국 투자단, 아르헨티나 정부와 협상 개시, 세계 최대 리튬 생산 기지 건설 예정, 최소 5만 개 일자리 창출 전망. 나는 신문을 움켜쥔 채 숨이 막혔다. 아버지 세대의 비극이 다시 반복될까 두려웠다. 며칠 후 대통령궁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제부 장관 페르난데스가 환한 얼굴로 말했다. 중국의 제안은 아르헨티나 경제를 살릴 기회입니다. 단숨에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청중은 환호했지만 내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마을 사람들도 술렁였다. 중국이 오면 마을이 살아나지 않겠어? 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이 이미 이 땅을 살려냈는데 왜 중국이 필요한가라는 의심이 피어났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한국의 기술은 내 눈으로 확인했지만 중국이 내미는 거대한 자본은 주민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그날 밤 나는 도서관에서 다시 박정희 대통령 관련 기록을 꺼냈다. 한 비서관의 회고록이 적혀 있었다. 당시 대통령께서는 모든 참모들이 반대하는 가운데에도 매입을 밀어붙이셨다. 우리는 오늘만 살 수 없다. 후손을 위한 씨앗을 심어야 한다라고 하시며 서류에 사인을 하셨다. 그 순간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고 누구도 더는 반대하지 못했다. 나는 문장을 읽는 동안 눈앞에 겹쳐지는 장면을 떠올렸다. 지금의 아르헨티나 정부가 중국의 거액 제한 앞에 흔들리는 모습과 과거 반대를 무릅쓰고 미래를 내다본 결단. 대비가 선명하게 다가왔다. 김현우 박사는 내 불안을 눈치챘는지 조용히 말했다. 소피아, 중국은 눈앞의 이익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100년 뒤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건 그 결단 덕분입니다. 나는 고개를 떨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말 그때의 선택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걸까? 며칠 뒤 지질 조사단이 본격적으로 장비를 들여왔다. 땅속 깊은 곳을 파고드는 드릴 소리가 메마른 벌판에 울려 퍼졌다. 연구원들이 하나둘 흙 샘플을 꺼내며 분주히 움직였다. 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정말 뭔가 나올까요? 아니면 또 헛수고일까요? 김현우는 짧게 대답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드릴이 더 깊이 내려가며 나는 마치 내 심장도 함께 파고드는 것 같은 긴장감을 느꼈다. 조사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연구원 한 명이 흙 샘플을 들고 뛰어나왔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흥분에 가득 차 있었다. 박사님, 이 안에 뭔가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김현우가 분석기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다. 리튬이군요. 이 농도라면 단순한 흔적이 아닙니다. 대규모 매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간 나는 몸이 굳어졌다. 리튬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때렸다. 전기차 시대의 핵심 자원, 모든 나라가 쟁탈전을 벌이는 금속, 곁에 있던 호세가 중얼거렸다. 리튬이라니 이 땅이 우리를 배신한 줄 알았는데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마을 광장에 모인 주민들은 술렁였다. 어떤 이는 흥분하며 말했다. 중국이 말한 게 사실일지도 몰라. 이제 정말 큰돈이 들어오는 거야. 또 다른 이는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다. 한국이 이미 땅을 살려냈잖아. 우리가 눈으로 본 건 한국의 기술이지 중국의 돈이 아니잖아. 나는 혼란스러웠다. 눈앞에서 자라난 곡식도 손에 잡히는 리튬의 샘플도 모두 현실이었다. 그러나 어느 쪽이 진실로 우리를 살릴지 판단할 수 없었다. 그때 다시 꺼내본 과거의 기록 속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대통령께서는 자원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다. 겉으론 불모지 같지만 땅속에는 반드시 미래의 씨앗이 숨어 있을 것이다. 참모들은 고개를 흔들며 믿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문장을 읽으며 소름이 돋았다. 40년 전 이미 자원의 가능성을 내다본 결단.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리튬.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며칠 뒤 소식은 베이징에도 전해졌다. 정치국 회의실에서 시진핑 주석이 주먹으로 탁자를 치며 소리쳤다고 했다. 한국이 40년 전부터 그 땅을 소유했다니, 그리고 리튬까지 묻혀 있다니, 이는 국가적 치욕이다. 왕 부총리는 고개를 숙이며 변명했다. 죄송합니다. 기록이 너무 오래되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나는 신문에 실린 그 내용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제는 단순한 농업 문제가 아니었다. 세계의 권력이 얽힌 전쟁터로 우리가 살던 마을이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김현우는 내 옆에서 차분히 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리튬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나올 겁니다. 그날의 결단이 옳았음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힘이 꿈틀대고 있었다. 며칠 후, 더 깊은 시추 결과가 발표되었다. 연구원들이 하나둘 흙샘플과 시추관을 들고 달려왔다. 첫 번째 보고는 모두를 얼어붙게 했다. 셰일가스층이 발견됐습니다. 규모는 약 3조 입방피트, 가치로 따지면 30조 원 이상입니다. 이어 두 번째 보고가 이어졌다. 원유가 나옵니다. 현재 추정 매장량은 50억 배럴입니다. 연구원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지막 보고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우라늄도 있습니다. 최소 5만 톤 규모입니다. 나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리튬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이제는 가스와 석유, 우라늄까지. 김현우가 손에 쥔 서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총합 가치가 100조 원을 넘습니다. 순간 나는 도서관에서 읽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기록이 떠올랐다. 오늘 심은 씨앗이 언젠가 이 나라를 구할 것이다. 참모들은 비웃었지만 그는 믿음을 굽히지 않았다. 그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었다. 지금 내 눈앞에서 그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마을은 술렁였다. 어떤 이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고 또 어떤 이는 두려움에 떨었다. 호세는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소피야, 이 땅은 저주받은 게 아니었어. 이제 축복받은 땅이 된 거야. 그러나 나는 웃지 못했다. 가슴은 벅찼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다. 이 엄청난 자원을 두고 세계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중국은 경로했다. 베이징 정치국 회의실에서 시진핑 주석은 책상을 내리치며 말했다고 했다. 한국이 40년 전부터 땅을 소유하고 그 안에 100조 원 가치의 자원이 묻혀 있다니 우리 정보기관은 도대체 무엇을 한 건가? 왕 부총리는 고개를 떨군 채 속삭였다. 1978년의 기록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다. 아르헨티나 정부도 혼란에 빠졌다. 중국은 협상 파기를 위협하며 압박했고 주민들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광장에서는 목소리가 갈라졌다. 중국이 와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주장과 한국이 이미 불모지를 살려냈다는 외침이 맞섰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실패했던 땅, 모두가 불모지라던 땅이 사실은 100조 원 보물창고였다니. 그리고 그 시작은 40년 전 한 지도자의 결단이었다. 그 진실이 무겁게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김현우는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소피야, 이건 단순한 발견이 아닙니다. 역사가 옳았음을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한국은 눈앞이 아닌 미래를 준비한 겁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 그 선택이 지금 우리를 여기로 이끈 거군요. 며칠 뒤 부에노스아이레스 토지청 건물 앞은 유난히 분주했다. 중국 투자단이 직접 찾아왔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왕 부총리가 장관실로 들어서며 거칠게 물었다. 계약은 준비됐습니까? 우리 일정이 빠듯합니다. 페르난데스 경제부 장관은 얼굴이 굳은 채 대답을 망설였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당 토지는 이미 주인이 있습니다. 왕 부총리가 눈을 치켜떴다. 무슨 소립니까? 우리는 1년 넘게 조사했습니다. 토지청 직원 마르틴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장관님, 이 땅은 1978년 6월 15일 캄포 코레아라는 이름으로 등기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세금도 40년간 꼬박꼬박 납부했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다. 왕 부총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다. 한국이라고? 그 조그만 나라가 이 땅을 40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다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나는 그 장면을 기록처럼 생생히 바라보았다. 4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참모들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서류에 도장을 찍던 순간이 떠올랐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던 결정. 그러나 지금 중국의 거대한 계획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그 선택이었다. 페르난데스 장관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1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대표단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고 일부는 서류를 빼앗듯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명백한 진실은 변하지 않았다. 소유자는 한국이었다. 바로 그때 한국 외교부 대표단이 들어섰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장관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 땅은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취득한 자산입니다. 소유권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왕 부총리가 비웃으며 반격했다. 우리는 자본과 기술을 모두 제공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중국 없이는 이 땅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장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을 살려냈습니다. 불모지를 옥토로 바꾸고 씨앗을 싹 키우고 주민들의 삶을 바꿔냈습니다. 필요 없는 제안입니다. 순간 회의장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이 거대한 중국의 협박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히 맞서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아버지가 실패했던 땅을 한국은 되살려냈다. 그리고 그 시작은 1978년 한 지도자의 결단이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나라를 구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 며칠 뒤 서울에서 발표가 있었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에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캄포 코레아는 이제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와 에너지 안보의 새로운 축이 될 것입니다. 발표 직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스마트팜 기술로 옥수수 50만 톤, 콩 30만 톤을 생산해 위기 상황 시 48시간 안에 한국으로 직송이 가능합니다. 언론은 술렁였다. 국제 곡물 파동 속 한국만의 안전판 확보라는 제목이 대서특필됐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표가 이어졌다. 리튬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내년부터 연간 100만 톤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전기차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 소식은 곧 아르헨티나 마을에도 전해졌다. 현지 주민들은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호세가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말했다. 소피야, 한국이 우리를 살리고 있어. 이제 아이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아도 돼. 그의 아내 마리아는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대학에 보내지 못할 줄 알았던 우리 아이들이 이제 꿈을 꿀 수 있어요. 한국 덕분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버지가 버리고 떠났던 땅, 불모지라며 모두가 외면했던 땅이 지금은 수많은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다. 그날 밤 다시 도서관에서 읽은 기록이 떠올랐다. 박정희 대통령이 결재를 마친 뒤 일기에 적은 구절이었다. 오늘 아르헨티나 땅을 샀다. 모두가 반대했지만 내 직감이 옳다. 언젠가 이 땅은 대한민국의 생명줄이 될 것이다. 나는 그 문장을 속으로 곱씹었다. 그리고 눈앞에서 펼쳐진 옥수수밭과 스마트팜의 불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정말 당신의 말대로 되었군요. 마을은 달라졌다. 전에는 가난과 절망이 가득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웃음소리와 희망이 흘러넘쳤다. 아이들은 태극기가 펄럭이는 농업센터 앞에서 뛰어놀았고 김현우 박사는 내게 조용히 말했다. 소피야, 이제 아르헨티나와 한국이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증인이 된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광경을 글로 남겨야 한다는 사명이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다. 중국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베이징에서 급히 파견된 대사가 직접 아르헨티나 외교부를 찾아왔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국과의 계약은 무효입니다. 만약 우리와 공동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아르헨티나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페르난데스 장관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을 머뭇거렸다. 다음 날 중국 대사가 서울 외교부를 찾아와 또다시 제안했다. 우리는 자본과 기술을 모두 제공합니다. 공동 개발을 허락해 주십시오. 2조 원이든 3조 원이든 원하는 만큼 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한국 외교부 장관의 답변은 단호했다. 소유권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취득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중국 대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압박을 시도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홀로 이 땅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장관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우리는 이미 불모지를 살려냈습니다. 자원 개발도 우리가 주도할 것입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일지 몰라도 결코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함께하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거대한 중국 앞에서 작은 나라가 이렇게 담대하게 맞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순간 과거 기록 속 박정희 대통령의 목소리가 겹쳐 들려오는 듯했다.
우리는 오늘만 살 수 없다. 후손을 위한 씨앗을 심어야 한다. 그 말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다. 지금 한국은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후손의 미래를 지키고 있었다. 이 소식은 국제사회에 빠르게 퍼졌다. 작은 나라 한국, 중국 압박 거부라는 제목이 주요 외신에 실렸다. 기자들은 일제히 물었다. 어떻게 40년 전 결단이 오늘날 세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가? 한국은 더 이상 기술 강국에 머물지 않았다. 이제는 자원과 식량, 에너지까지 장악한 새로운 전략 국가로 떠올랐다.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가 실패했던 땅, 모두가 불가능하다던 황무지. 그러나 한국은 그 땅에 미래를 심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그 결실을 주목하고 있었다. 2023년 겨울, 서울 정부 청사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했다. 캄포 코레아는 이제 대한민국의 전략 기지입니다. 연간 옥수수 50만 톤, 콩 30만 톤을 생산하며 위기 상황 시 48시간 안에 본국으로 직송할 수 있습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목소리를 높였다. 리튬 개발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내년부터 연간 100만 톤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배터리 산업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환한 얼굴로 덧붙였다. 셰일가스와 원유 생산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5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소식은 아르헨티나 전역에도 퍼졌다. 캄포 코레아 마을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텅 비었던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열었고 아이들은 태극기가 걸린 농업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뛰어놀았다. 호세는 웃음을 감추지 못하며 내게 말했다. 소피야, 이제 우리 아이들이 도시로 떠날 이유가 없어. 이 마을에서 충분히 꿈을 이룰 수 있어. 마리아는 눈가가 젖은 채 속삭였다. 한국 덕분에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달라졌어요.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처음에는 비웃었던 한국,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 그러나 지금은 누구보다 존경스러운 나라가 되어 있었다. 연구소 숙소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논문 초안 위에 펜을 잡고 천천히 써내려갔다. 나는 죽은 땅이라 믿었던 곳에서 생명의 기적을 보았다. 한국은 오늘 심은 씨앗으로 40년 뒤 세계를 움직였다. 글을 완성하고 나니 가슴이 뭉클하게 벅차올랐다. 그 순간 도서관에서 읽었던 대통령의 기록이 다시 떠올랐다. 오늘 심은 씨앗이 언젠가 이 나라를 구할 것이다. 40년 전 한 지도자의 결단은 현실이 되었고 나는 그 역사의 증인이었다.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옥수수밭과 콩밭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정말 오늘 심은 씨앗이 나라를 구했구나.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숨겨진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시그널이었습니다. 주민들은 한국 연구원들과 함께 일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웠다.